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6월 13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2박 3일 국빈 방문 기간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과 투자,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국의 의료기관에는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벌금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인 쿠팡이 자사 제품을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경제 협력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최영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 도착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중앙아시아 방문국 가운데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형제 국가라고 표현하며 친밀감을 나타내고 전 세계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 가운데 핵심은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양국 교역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특히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양국 경제인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교통, 에너지, 인프라 등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를 위한 기조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동포들을 만나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 17만 명이 거주하는데 중앙아시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다양한 국빈 일정을 마치고 오는 15일 귀국길에 올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자원 부국이자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 등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 입장합니다. 미리 기다리고 있던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2박 3일 동안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등 다수의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물 개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확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핵심 광물 세계 시장 점유율 우라늄 1위, 크롬 2위, 티타늄 3위 등 자원 부국입니다.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Ular elimizde табысты жұмыс жүргізіп жатыр. Biz президент Yoon Suk Yeol мырзамен жан-жақты ынтымақтастықты нығайтуға келістік. 또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동참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경제인 등 300여 명이 모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광물 개발 등에서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보유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경제 협력의 지평을 계속 넓혀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면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의료기관에 지자체를 통해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 이식을 받은 아이의 어머니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진료가 연기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에는 치료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치료를 받고 이제 안정된 상황이 돼야지 퇴원하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다음 예약이 한 달 이상 늦어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2년 넘게 심내혈관 치료를 받은 이 환자는 앞으로 제때 의사를 볼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교수님 안 계시면은 바로 생명이 위태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냥 바로 그냥 데모를 하신다는 건 회사원하고 다른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벌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다는 것밖에. 우리가 데모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데모하면.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접수하는 피해 신고 지원센터의 신고 범위도 의원급까지 확대했습니다.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잇따른 휴진 결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92개 환자단체는 사태 해결에 희망이 보이는 시기에 또다시 휴진 결의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환자들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진료 차질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당초에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아울러서 불법 공매도의 근절을 위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벌금도 더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 공매도. 국내 증시 교란을 이유로 금지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차익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익 공매도를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무차익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 투자자의 무차익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합니다.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 투자자는
무차익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습니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 대주의 경우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되 전체 상환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합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서 4배에서 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경기장에서 심판이 한쪽 팀의 선수로도 뛴다면 결코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없겠죠. 쿠팡이 자사 제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쿠팡은 자기 상품 판매와 중개 상품 거래를 모두 맡고 있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입니다. 지난해 기준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상품은 15,000개,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 600만 개, 중개 상품은 5억 개에 달합니다. 쿠팡에서는 판매량과 구매 후기 건수, 평균 별점 등을 토대로 상품 검색 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이 해당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받고 입점업체와의 공정 경쟁이 저해됐다고 봤습니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서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소 6만 4천여 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임직원 2,297명이 동원돼 7천여 개 PB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 매출액은 76% 늘었고 검색 순위 100위 안에 노출되는 PB 상품 비율은 88%까지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자기 상품 납품을 전담하는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제재 조치를 계기로 향후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전북 부안에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긴급 복구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앞마당에 부서진 집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12일 일어난 지진으로 싱크대 위 찬장이 무너진 겁니다. 막 나조차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는 왜 그런 거 있더만 그냥 좀 있은 게는 더 막 해갖고 막 정신 하나도 없고 우락 당하더란 게 그냥. 나는 푹 가서 뭐 쏘는 줄 알았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피해 신고 접수는 계속됐습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시설물 피해는 286건. 전날보다 136건이 늘어났습니다. 진앙지인 부안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안과 가까운 정읍과 익산, 군산 등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안군 개화면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여진과 여진으로 인한 주택 붕괴 등 불안해하는 주민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안전하게 그 건물 안전을 잘 점검하고 안전할 경우에만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 등 관계기관에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빠르게 마무리할 것과 피해 주민의 심리회복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긴급복구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산업 현장도 큰 피해를 입곤 하죠. 더구나 올 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으로 인해 집중호우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건설 현장. 이른 아침부터 물이 담긴 페트병이 배달됩니다. 더운 날씨에 물을 찾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이 정도 물은 며칠 안가 동나고 있습니다. 현장 한쪽엔 휴게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이곳에서 근로자들은 식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합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폭염 취약 업종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한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게 필수입니다. 위에는 지금 콘크리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콘크리트 열기가 그냥 우리가 일반 느끼는 것보다 더 체감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여름철은 이러한 폭염뿐만 아니라 호우와 태풍까지 발생하는 시기라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철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으로 인한 집중호우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정부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폭염과 호우, 태풍 특별 대응 기간으로 정해 대응에 나섭니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본부의 간부들도 폭염, 호우, 태풍에 대응해서 현장 중심으로 사업장 안전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방 간수장님들도 앞장서서 매주 1회 현장 점검하는 등 사업장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폭염 취약 업종과 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호우, 태풍 취약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토대로 호우, 태풍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폭염과 호우, 태풍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공식회의가 열렸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핵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모든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 안보를 논의하는 북한 인권 관련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북한 인권회의입니다. 한미일을 포함한 57개 유사 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회의 전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해 북한의 핵 개발을 꼬집고 주민복지 개선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Today, we continue to face a human rights crisis that is worsening while the DPRK engaged in increasingly provocative behavior. We now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join us in taking action to bring concrete change that improves the welfare of people in the DPRK and contributes to a more peaceful and secure world. 우리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 개발에 쓰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회의에도 북한 이탈 주민 발표자가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해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We need to show Kim Jong-un that the ruthless repression of North Korean people and focusing on nuclear weapons is no longer the way to maintain his leadership.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해 절차 투표를 요청했지만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찬성하면서 안건이 채택됐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3회에서 1회로 축소되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인데요. 정부는 대외금융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연 5.25%에서 5.5%로 인상한 이후 7번 연속 동결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1.75%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연준은 또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하고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3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크게 축소하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Policy is well positioned to deal with the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we face in pursuing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화상으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간 경계심을 갖고 공조 대응을 강화하고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와 관련 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기대보다 다소 엄격하게 대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앞으로 경제 지표에 근거해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커질 수 있어 상황에 따른 점검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9월 세계 국채지수 편입을 목표로 국채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해외 투자자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오는 9월부터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청약예금과 부금, 저축으로 나뉘었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1983년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도 그간 가구 소득 상승과 소득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사항 32개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납입액은 월 10만 원으로 1년에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통장 3인방으로 불리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민간 공공 구분 없이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일원화를 통해 기존 새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습니다. 또 공공택지 조성 시 받을 수 있는 대토 보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보상의 방법은 현금과 채권, 대토 등 3가지였습니다. 또 대토 보상의 경우 해당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같은 사업 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토 보상의 전매 제한 기간도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 계약으로 앞당겨 전매 제한 기간을 줄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보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다단계 판매원 김모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선 고택의 역사가 담긴 옥골마을, 또 육지 속 섬으로 불리는 맹계마을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곳곳에 숨어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의 숨은 명소들을 김유리 기자가 가봤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멋이 담긴 한옥과 고즈넉한 돌담길이 어우러져 옛 정취를 자아냅니다. 온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 옥골마을.
400년 조선 고택의 역사를 품은 이곳엔 지금도 약 1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대구 근교에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오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타며 문화해설을 듣거나 한옥 스테이로 고택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선사하는 옥골마을은 지난해 지역문화 매력 100선, 로컬백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이후로는 특히 내국인들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 또 동호회들끼리도 오고 외국 관광객들이 하루에 관광버스를 한 2-3대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한복 체험도 하고 또 떡매치기 같은 그런 체험도 하고. 초록빛 산자락이 사방을 둘러싸고 낙동강 물줄기가 굽이쳐 흐릅니다. 육지 속섬 맹계마을에 닿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트랙터. 자연 속을 건너는 이색 체험이 끝나면 소금을 흩뿌려 놓은 듯 새하얀 메밀밭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봤던 은하수, 두 번째로는 여기 펼쳐져 있는 땅 밑에 은하수네요. 오늘은 메밀밭. 이렇게 두 개가 엄청 인상 깊었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직접 재배한 밀로 만든 밀소주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유기농 통밀로 만든 소주를 증류시킨 다음 이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시키는데요. 외국에서도 수요가 많을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대구 경북의 현장들을 둘러본 유인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엔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지역관광 매력이 넘쳐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수한 자원은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내를 잘 많이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석구석을 좀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좋겠다. 특히나 이제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야죠. 그러니까 요즘은 정주 인구보다 좀 생활 인구를 더 많이 늘려보자라는 쪽이기 때문에. 문체부는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하고 지역 관광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힘을 쏟고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6월과 12월 매년 2번씩 진행되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2월 도입된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올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고지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텍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감면, 공제 금액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나 정부 민원 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한 뒤 뒤늦게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유병자 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민원을 제기했지만 가입 당시 상품 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모르고 간편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보다 비싸고 보장 내용도 적은 간편보험, 가입하기 전에 일반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가입할 때는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질병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서 보험금 수령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7월부터는 군 장병이 군 복무 기간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군 전역 후에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전역 이후 보험이 자동 재개되면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고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는 보장되지 않는데요. 금융위는 복무 기간 중에도 원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며 군 장병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A씨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치려고 했지만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지 알 수 없어 응시 전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0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중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없었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수험자가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시험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승강기 설치 여부까지 찾아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제공해서 수험자의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60대 고령층의 취업자도 늘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 청년층 취업자는 8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계속된 취업 실패로 몸과 마음도 지친 취업준비생 A씨. 가족과 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좌절감에 아예 취업을 포기할까 하는 마음까지 든다는데요. A씨처럼 구직 활동에 지친 청년들이 다시 의지를 다지고 취업에 도전하도록 돕는 정책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최근 6개월간 취업,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맞춤형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프로그램은 기간별 단기, 중기, 장기로 진행되며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생활 관리 등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은 참여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워크넷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주변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취업하기 전에 현장을 경험하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경험을 아직 쌓지 못한 B씨. 일경험 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구직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B씨가 도움을 얻은 것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으로 이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일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직무 경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탐방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 지원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턴형은 기업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하면서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데요. 약 한 달에서 5달 내외로 진행되고 인턴형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주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프로젝트형은 4명 내외의 프로젝트 팀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인데요. 2개월 내외로 진행되고요. 1인당 월 3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현재 업무 담당자들에게 멘토링을 받거나 인사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며 진로와 직무를 알아보는 기업 탐방형의 경우는 5일 내외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ESG 지원형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6개월 동안 직무 훈련과 일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별 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도 함께 제공합니다. 일자리를 경험하면서 역량을 쌓고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실제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데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누리집에 접속한 후 원하는 일경험 유형을 선택하고 운영기관별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된 취업 실패 등으로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구직 단념자에 머무르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았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남부 내륙에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강원 남부와 경상권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33도를 보이겠는데요. 그 밖에도 대전 34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토요일인 모레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수원과 춘천 18도, 서울과 청주 2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청주와 대전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 27도, 속초 29도, 강릉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20도, 부산 21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광주 33도, 대구 35도 등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 제주와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전국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K패스가 시행 한 달 만에 가입자가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교통비도 아끼고 온실가스도 줄이는 K패스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